매일 아침 생활에 유용하고 생생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제이필로 그룹의 박장만 변호사 모시고요. 여러 가지 법률에 대한 정보들 알아보겠습니다. 박장만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장만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요즘에 날씨가 좋아지고 또 젊은이들이 이 자동차를 정말 빨리 모는 그런 계절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교통사고 소식을 정말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네네. 이 교통사고는 아무리 뭐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해도 막상 그 일을 닥치지 않고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는지, 뭐 그러한 그 상세한 정보들을 오늘 좀 알아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네. 오케이. 교통사고가 났었을 때, 저도 교통사고를 당해봤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막상 꽝 하고 부딪히면은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은. 네. 만약에 정말로 뭐, 피가 나올 정도로 교통사고가 났다면 더 정신이 없을 것이고요. 뒤에서, 저 같은 경우는 뒤에서 받친 케이스였는데, 네. 쾅 소리와 함께 정신이 멍해져요. 정신이 멍해지고, 모든 게 스탑이 되고, 네. 어디부터 연락을 해야 될까 생각이 드는데, 잘 생각이 안 나요. 일단은 배우자한테 전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대부분들 그러시네. 네. 특히 여자분들은 뭐 무조건 남편한테 대부분 전화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에이전트 하시는 분들한테 연락을 하시고 그러시는데, 일단은 확실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뒤에서 받쳤다. 내가 가만히 서 있는데 뒤에서 차가 와가지고 뒤에서 박았다. 소위 말하는 리어 엔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잘못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대방 100% 과실이기 때문에 어떤 의료비나 어떤 프로퍼티 데미지, 자동차에 관련된 수리비를 다 청구를 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뒤에서 받쳤을 경우에는 고민 안 하시고 앰뷸런스를 타시고 병원에 가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쳐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일단은 뭐 사고가 나면은 911부터 전화를 하시는 게 정상이고요. 네. 이제 911 전화를 하시면은 뭐 누구 다쳤느냐라는 거 꼭 물어봐요. 그렇죠. 다쳤다고 하면은 경찰이 좀 빨리 올 거고요. 네. 다치지 않았다라고 하면 조금 늦게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혜롭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다쳤냐는 의미는 Are you injured?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내가 조금 아프거나 하면은 I'm injured죠. 그죠? 네. 그러니까 굳이 이 정도는 내가 버틸 수 있어. 라고 그럴 생각해서 필요는 없군요. I'm not injured. I'm okay.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약간 좀 엄살을 좀 부려야겠네요. 지혜롭게 행동하시기를, 지혜롭게 말씀하시기를.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자기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가는 거, 그러니까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앰뷸런스 한번 타고 이머전시 한번 들어가면 몇천 불이라던데 라는 게 있으니까 네. 경황도 없고 정신도 없는데 앰뷸런스 안 타야지. 앰뷸런스는 항상 오거든요. 911 오면은 이제 물어보죠. 앰뷸런스 탈래? 아니면 안 탈래? 그러면은 돈 때문에 이제 안 타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실 필요는 없다. 내가 당했을 경우에는 타셔도 된다. 네. 그 말씀을 그렇군요. 좀 해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이제 차차 일을 해결하시면 되겠죠. 뭐, scene of the accident, 그 사고 장소에서는 뭐, 경찰도 오고, 레코차, 그 견인차도, 오고,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을 받는데, 이머전시를 가시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오신 다음에는 보험회사에도 연락하셔야지 되고, 또 가능하면은 변호사한테도 연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고 경황을 들으면은 요거는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케이스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혹은 이거는 보상을 오히려 해드려야지 되는 상황이시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혹은 뭐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면 본인이 과실이 있어서 법원에 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좀 받으실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나의 잘못이 아니라도 변호사
연락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겠네요. 네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케이스는 상담비를 안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전화를 해보시는 게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네. 내가 보상을 받아야지 되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피해를 받았는데 내 차, 실제로 얼마 전에 제 네. 클라이언트 분인데 차를 산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뒤에서 와서 박아버린 거예요. 네. 새 차인데 중고차도 아니고 새 차인데 그러면은 프로퍼티 밸류가 내 차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거는 그 밸류만큼 원래 샀던 그 밸류만큼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원상 복귀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실제로 차를 팔아야지 되는 입장이 된다면 네. 밸류는 이미 떨어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는 게 이제 필요하시죠. 네, 그렇군요. 재산 손실을 받으신 거니까. 네. 자, 오늘 교통사고법을 먼저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이 이 부동산법입니다. 부동산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네. 부동산 관련돼서 가장 커머셜 아셔야 되는 이런 점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라는 몇 가지 중요한 예, 포인트들을 좀 짚어주시죠.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일반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는 커머셜 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레지덴셜, 집 사고 파는 거, 싱글하우스, 콘도, 타운하우스, 이런 네. 것들 사고 팔 때, 이제 돈이 인발브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을 20만 불짜리, 타운홈을 판다고 했었을 때, 네. 내가 20만 불짜리 파니까 20만 불 다 받겠지 클로징 가서 라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인데 꼭 그렇지는 분명히 않군요. 익스펜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익스펜스들이 있나요? 익스펜스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좀 크게 나가는 비용들만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 부동산 브로커 분들한테 나가는 브로커 커미션이 있죠. 네. 그거는 브로커 커미션은 사시는 분이 내시는 게 아니고 파시는 분, 셀러가 브로커 피를 내시기 때문에 그렇죠. 집을 사시는 분들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지만 내가 파는데 20만 불짜리 파는데 거기서 이제 커미션이 나가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타이틀 컴퍼니에다가 내야지 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집을 팔면서 타이틀 인슈런스를 바이어를 위해서 사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사서 주기 때문에 그 네. 타이틀 인슈런스 프리미엄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을 하시는 거고 또 타이틀 컴퍼니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 해주는 그런 비용들 또 내셔야지 되고 또 파시는 사람 셀러 입장 파시는 분은 집을 팔므로 해서 state, county 혹은 municipality 그러니까 본인이 사시는 동네에다가 네. transfer tax, property transfer tax가 한국식으로 따지면 그게 아마 양도세라고 표현하는 양도소득세 이런 그런 예. 그 집을 팔므로 팔 때 내시는 세금이 있습니다. 네.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에는 20만 불이면은 1000불당 1불 그러니까 20만 불이면 200불을 스테이트에 내셔야지 되고요. 네. 대표적인 레이 카운티나 쿡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그거의 반 100불을 카운티에다 내셔야지 되고 네. 또 동네마다 다른데 어떤 동네는 텍스를 안 내도 되고 또 어떤 동네는 동네마다 조금 더 예, 차이가 다르죠. 나는군요. 또 어떤 동네는 1000불당 3불 이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 1000불당 3불 20만 불이면은 한 600불 정도를 동네에다가 또 CD, 빌리지 이런 데다 내셔야지 되는 네. 그런 텍스를 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 비용들이 있고 또 미셀러니어스하게 집을 파시는데 타운홈이라든지 콘도 같은 경우는 홈 오너스 어소시에이션이 있잖아요. 네. 거기 이제 다큐멘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렇죠. 다큐멘트 22.1 디스클로저 스테이먼트라든지 뭔지는 아실 필요는 굳이 없으시지만 그 declaration, bylaws, minutes, 그다음에 budget, 여러 가지 콘도 관련 콘도나 타운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소시에이션에서
가지고 있는 그 다큐멘트들을 내가 바이어 쪽에 보내줘야지 바이어 변호사가 검토를 해보고 혹시 이거 사는데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든지 원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뭐 바이어는 집을 사가지고 그 렌트를 놓고 싶은데 네. 홈오너스 어소시에이션 룰상으로는 그 렌트를 못 해주게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죠. 렌트를 해주기는 하는데 몇 %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유닛이 10개가 있는데 4개 이상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5번째 들어가면 렌트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못 해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바이어 쪽 변호사님이 또 검토도 하셔야 그러니까 그런 서류들을 받는데 요즘은 다 코스트가 들어가요. 그것도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아, 뭐 네. 서류가 300 공짜가 몇십, 아니고요. 예, 300 몇십 불, 400 몇십 불, 뭐 심한 경우에는 뭐 500 몇십 불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 비용도 셀러분이 내셔야지 되고 그렇군요. 또 싱글하우스일 경우에는 서베이, 그러니까 집 지적도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말로는 네. 집의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뭐 수도관이 어떻게 나오는지 파킹랏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플랫업 서베이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몇백 불이 더 들어가죠. 네. 또 변호사비도 또 내셔야지 되죠. 네. 그러니까 이래저래 코스트가 있다 보니까 아까 내가 집을 팔아서 20만 불인데 받을 때는 17만 불 뭐 이렇게 네네네. 이게 돈이 다 어디서 가 이제 항목을 보면 이제 이해는 하시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런 것들이 코스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행동을 하시라는 거. 바이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나가는 돈이 있어요. 20만 불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은 20만 불만 나가는 게 아니라 또 아까 말씀드렸던 타이틀 컴퍼니에 또 내셔야지 되는 비용들이 있고 또 론 받으시면서 론 프로세싱 피라든지 그 코스트가 있고 또 변호사비가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네, 하여튼 그런 비용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네. 사전에 대략적으로 그게 뭐 나는 좀 돈이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뭐 몇백 불 혹은 몇천 불이 그렇게 뭐 이렇게 센서티브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지만 타이트하게 이렇게 예산이 진행이 되시는 분들은 미리 조금 아시고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막판에 가서 그러니까 클로징 하루 전날 네. 클로징 스테이트먼트 같은 게 나왔는데 그런 돈이 없다. 이게 뭐죠? 그럴 수 이렇게 있죠. 하시면은 이제 굉장히 당황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은 미리 알고서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이민법 관련해서 네, 그 한인분들 요즘에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게요. 그 뭐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바뀌면서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민법이 이민법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들도 다 시끄럽지만 또 이민법이 처음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서부터 네. 된 다음에도 여러 가지 공약도 했고 행정명령도 또 해서 뭐 6개 무슬림 국가들 네. 뭐 오는 것들 문제 삼고 그랬는데 사실 그것들이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 몇 달 전에도 저희 한인 변호사분들이 몇 분이 모여서 프레스 릴리즈 같은 것도 하고 그랬었었는데 우려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심각하게 걱정은 안 하시고 일상생활을 잘 하시고 다음 아셔야지 될 권리 같은 거는 좀 숙지를 하시라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하고 프레스 릴리즈도 하고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했었었는데요. 네네. 이 자리를 빌어서 이 한인분들이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죠. 네. 자, 이민법 관련돼서는 사실 뭐 본인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전혀 신경 쓸 게 없고요. 다만 이제 신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데 누가 띵동 하고서 보니까 보통 제복을 입고 나오잖아요. 네. 그 이미그레이션 그 아이스라고 하는 커스텀스 인포스먼트 네. 그 팀이죠. 국토안보부 소속의 그러니까 그 불체자 단속하는 팀인데 그런 데서 왔었을 때 그런 제복을 입거나 하면은 영장 같은 거를 보여달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장 같은 게 없으면은 문을 열어주실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잡혔을 때라도 꼭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하고 얘기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remain silent. 그럼 뭐 말씀 안 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지 되고요. 한인분들이 더 어떤 문제가 더 있어가지고 뭐 잡혀간다든지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시카고 메트로 시카고 혹은 일리노이 주 정도까지는 그렇지는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없으신 분들도 너무 걱정을 하시고 그 걱정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 하시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공화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 때도 8년 동안 드림 법안이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다카가 아니라 다파 그 네. 부모님들까지도 이제 불법 체류를 하고 있지만 다카와 비슷하게 부모님들도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을 허락을 해주는 그 내용은 사실은 본국에 돌아가서 비자 인터뷰를 하고서 이렇게 들어오는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 내용이었지만 뭐 그런 것들이 안 됐는데 오바마 때도 안 됐는데 과연 트럼프 때 될까 쉽지 않을 거라고 일단은 생각이 되고요. 가능하면 지금 현재 신분이 없으신 분들은 다른 게 사실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있으신 분들은 신분이 없어지지 않게 유지 관리를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조금 한국 분들이 좀 아셔야 될 내용이 옛날에는 관광 비자로 이렇게 6개월 이렇게 스탬프를 바꿔서 들어오셔가지고 학생 신분으로 전환을 많이들 하셔서 영주권도 진행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요즘은 한국 분들뿐만이 아니라 네이션 와이드로 어느 나라에서 오든 관광 비자로 B1, B2로 들어오셔서 학생 신분 F1으로 바꾸는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작년 초서부터 그 원인은 법이 바뀐 것은 아닌데 그 심사를 하는 이민국에서 그 전에 심사하던 것과 다르게 법을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들어가셨던 분들 다 디나이를 당하고 있고 네. 아예 그런 거를 시도를 이제 안 하는 쪽으로 조금 트렌드가 바뀌는 경향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민 변호사 협회 차원에서는 에일라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에서는 당신들 이민국이 지금 해석하는 것이 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있다라고 변호사 협회 측에서 협회 측에서 브리프를 만들어서 네. 보내고 있고요. 또 페더럴 코트 이민법은 연방법이기 때문에 페더럴 코트에다가 소송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소송도.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그걸 이겼다라는 얘기를 아직까지는 제가 좀 듣지는 못하고 있는데 저하고 친한 변호사님도 그분은 미국 분인데 한 30년 정도 프랙티스 하신 분인데 그분이 한 몇 케이스 그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작년 말 올 초 정도에 아직 결과는 나오려면은 뭐 적어도 1년 이상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법원 케이스이기 때문에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지 될 텐데 하여튼 앞으로 이제 뭐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미국에서 사는 어떤 계획을 짜시는 과정 속에서 관광 비자로 오실 분들은 옛날보다는 더 세심하게 미리 변호사들과 한번 상담을 하시고 좀 심각하게 접근을 하셔야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보다 많은 법률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박정마 변호사 연락처 알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JP 로그룹 전화번호 한번 알려주시죠. 네, 847-901-9155. 847-901-9155. 그렇군요. 하시면 9155군요. 교통사고 나신 분들 또 전용 라인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교통사고 나신 분들은 저희 업무 시간 이후에도 교통사고는 나실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럼요. 10시, 밤 10시, 11시 때도 운전들 하시니까. 네. 847-699-5050. 847-699-5050. 5050이죠. 네. 네. 그 번호로 하시면 24시간 전화를 받고 못 받는 경우에는 메시지 남겨놓으시면은 어떻게 하실지를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법률 상담 해주시는 JP 러그룹의 박장만 변호사 모시고요. 교통사고법과 부동산법, 이민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박장만 변호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JP 러그룹의 박장만 변호사였습니다. 예, 오늘 라디오 정보에서는 JP 러그룹의 박장만 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부동산, 또 이민법과 관련한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법률과 한인사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JP 러그룹의 박장만 변호사 연락처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847-901-9155 847-901-9155나 교통사고 전용 라인도 있습니다. 847-699-5050으로 연락하시면 박정만 변호사와 다양한 정보들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 주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2150 이스트 레이콩 로드 스윗 170 버펄로 그로브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정보는 FM 95.9와 AM 1330에서 동시 방송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방송 AM 1330 KR.com과 스마트폰 앱 누리라디오와 구글폰 라디오에서도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K라디오 1330으로 들어오시면 라디오 정보 언제든지 재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정보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AM 1330 KR.com의 청취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관련 전문가들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애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8월 3일 목요일 라디오 정보 진행의 아나운서 최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K라디오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